네, 잘 지내시죠? 저희가 밖에 먼저 나가서 일대일 안 들었어? 원래 산만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원래 그렇지. 아들 보낼 때는 시원한데 딸 보내면 힘들어. 못해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쓰는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 의원부 팀장 박준범입니다. 먼저 현안 브리핑 참석을 위해 귀한 시간을 주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브리핑 주요 내용은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의장님께서 직접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진행 순서는 의장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신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자님들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의 신동아 의장님을 모시고 현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무선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언론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시의장 신동아입니다. 언론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중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이 국교대 수능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구리여고에 나가서 오늘 수능 시험 보는 수험생들 응원하러 나갔는데, 그래서 구리여고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시험 보는 장소였는데 아버지들도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을 꼭 안아주는데 저도 아주 먹먹해서 혼났어요. 아무튼 대한민국의 모든 수능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 땀방울 들이지 않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각자의 인생에 아주 좋은 날로 기억이 되는 수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마침 또 날씨도 이렇게 아주 춥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의회 의정 브리핑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론은 시민과 의회를 이어주는 소중한 교량이자 시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공관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현안들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의정에 더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단순한 브리핑을 넘어서 의정이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언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9대 구리시의회도 이제 7개월여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 여러분들께서 냉철한 비판과 따뜻한 관심으로 구리시의회를 지켜주셔서 더욱더 단단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 여러분들과 함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정례를 앞두고 최근에 구리시의 주요 현안과 내년도 본내산 심의 또 시민생활과 직접 직결된 다양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언론인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언론과의 친밀한 협력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더욱 살피고 더 나은 구리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언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한 브리핑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월 20일서부터 시작하는 구리시의 2차 정례회 주요 안건과 현안 설명, 그리고 이번에 의원들이 직접 대표 발의한 의원 발의 조례 5건, 또 얼마 전에 끝난 한남 황산 대형 화로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과 보고, 그리고 마지막 안건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직 의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은 안건이라서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굳이 제가 결심을 해서 발표를 할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주례본부에 집행부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관할구역 변경안을 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보내와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언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함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고드릴 내용, 제354회 구리시의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입니다. 이건 구리시의 회의 관련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현장 확인은 11월 27일 목요일날 실시할 예정이고요. 현장 확인은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많은 곳을 선택하지 않고 4곳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철거공사가 완료된 발매 역세권 개발 사업 현장과 또 최근에 8호선 개통 이후에 8호선을 타고 구리시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동구능을 중심으로 구리시가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구능 역사거리 조성 사업 현장 방문 계획이 있고요. 또 구리시 하수 처리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어서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하수 처리 시설 방문 계획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마찬가지로 8호선 개통된 이후에 잠자 호수공원을 찾아오시는 시민들, 또 서울 시민들도 많은데 조금 산책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여론이 좀 민원이 많이 있어서 잠자 호수공원의 주민 편의시설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을 계획인데요. 21일과 24일 양일 동안 받을 계획이고요. 21일 금요일에는 담당관 행정지원국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교통국에 대한 내년도 주요 사업 보고를 듣고 들을 예정이고, 24일 월요일에는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2차 정례회의 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도 본내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11월 28일 금요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 의원 발의 안건은 조례안이 5건이고 현장 확인 계획안 등 6건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025년도
우리 시의 주요 행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폭넓은 질의, 시정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요. 일단 시정 질문은 각 부서별 계획 보고가 끝난 다음 날인 11월 26일 날 수요일 날 24일까지 주요 계획 보고가 된다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25일 날 의원들의 시정 질문이 있을 예정이고요. 11월 8일 날 정리회 끝나기 바로 직전에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백경희 시장님으로부터 듣고 그에 따른 추가 질문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우리 시 의회에 제출한 안건 17건인데 이건 아마 추가로 더 상정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입니다. 우리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수산부류가 장기적으로 매우 불황을 겪고 있고 수산부류 매출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어서 우리 농산물 도매 시장의 수산부류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산부류 활성화를 위해서 김진 사장께서 특단의 결정을 한 것이 바로 하남에 있는 황산 대형 하로 유통인을 우리 농산물 도매 시장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사업이 백지화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했고요. 활동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3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을 했고요. 특위위원장은 권봉수 의원님, 간사로는 김용현 의원님, 위원으로는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희 의원, 김한수 의원이 특위 활동을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우리 시와 우리 농산물공사, 황산 대형 유통인 등 유치 관련 업무 관련자, 그 밖에 특별위원회 의결로 채택된 주민과 참고인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 특위가 열렸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하남시 황산지군의 대형 하로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한 행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성되었고 3월 14일부터 약 7개월간의 조사 활동을 거쳐서 조사 특위 결과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 도시개발과 및 우리 농산물공사로부터 하남 황산 대형 하로 유통인 유치 계획부터 이전 포기, 즉 백지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관련한 증인, 참고인 신문, 자문위원 회의 및 자료 제출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조사 특위 결과를 말씀드리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첫 번째, 이사회 의결이 누락되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산물 정관 제22조 이사회의 기능에는 공사의 사업 계획 및 기본 방침을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23년 11월 17일에 우리시에 하남 황산 대형 하로 유통의 유치 계획을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으로 보고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의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3자 간의 업무 협약 2024년 2월 19일 체결 이후인 2024년 3월 28일에서야 수산물 보관장 기반시설 구축 예산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황산 화로 유통인 유치 계획과 관련해서 사전에 이사회로부터 의결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에 이사회 의결 상정조차 안 했고 나중에 결국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경정 예산에 수립하고서야 그제서야 사업비를 이사회에 의결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이것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라고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취지를 보고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의 기본 방침이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의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침 의결을 하지 않고 예산만 이사회에 상정한 것으로 명백하게 정관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가 정관상 이사회 의결을 누락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고 예산 집행의 위법성을
위법성 논란을 애초부터 초래한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뢰가 저하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향후에도 법적, 행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라고 보고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설 건축물 축조 관련한 논란이 있습니다. 허가 대상이냐 신고 대상이냐 하는 논란 때문에 용도와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공사와 시 간에 해석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활어 집합 및 보관장, 소위 이제 활어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관하는 장소인데요. 건축주인 강북수산이 판매 시설이 아닌 컨테이너조에 의한 임시 창고 용도로 신고만 하고 축조 신고만 하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건축가에서는 2024년 8월 22일에 이 신고를 수리하면서 활어 보관장은 명백한 창고 시설이므로 판매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판매라고 하는 건 폭넓은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보관하고 있다가 활어 이송 차량이 오면 실어주는 행위도 다 판매로 봐야 되는데 단순한 창고 시설로 신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활어 보관장을 완공을 했다 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는 이런 난맥상을 보이게 됐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매가 가능한 허가 대상인 건축물로 처음부터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단순한 보관 창고로 시작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북수산은 2024년 9월 10일과 2025년 1월 3일 질의를 통해 적어도 창고 외에 분산이나 판매 상담 회의가 가능한지 구리시 건축과에 질의를 했고 건축과에서는 창고 본래의 기능인 보관과 분산을 넘어선 직접적인 판매 거래로 간주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회심을 함으로 인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활어 보관장을 짓더라도 결국 판매할 수 없는 시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존 중도매입과의 갈등 및 소통이 부재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2024년 2월 21일 간담회와 2024년 4월 24일 설명회 등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24년 5월 14일 이후에 기존 중도매인 조합이 제기한 특혜성 시설 제공 및 공정성 훼손 주장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나 상생 대책 없이 사업을 강행하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사의 소통 노력 부재로 인한 2024년 9월 5일 기존 중도매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충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로 를 초래하였습니다. 제11차 회의 2025년 9월 16일에 진행된 회의에서도 공사 사장이 소통관계 소홀을 인정한 바와 같이 공사는 상생의 가치를 외면하고 무리한 졸속 추진에만 집중하여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 조사 특위의 결과 보고입니다. 네 번째, 조례 및 관련 법령 해석상의 논란. 구리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 제80조 제3항은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등 시설 사용 시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조례 제97조 권한의 위탁과 특정 사항을 제한 권한을 공사 사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제80조의 허가권이 위탁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공사 사장의 권한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례가 명확히 시장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장에 대한 위탁 사항을 폭넓게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행정 절차가 누락된 것 역시 명백한 조례 위반으로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례 해석에 충돌이 있다면 국제처 유권 해석 의뢰나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여 명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허가권자인 시장과의 적절한 협의가 사전에 진행되지 못한 점도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관리 부실 및 진술의 모순. 공사는 사업대 상대인 강북수산이 담당 이사 최모 씨가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이 되었으면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데 해임된 최모 이사가 계속해서 공사와의 진행을 협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특위의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특위의 결론은 시정 3건, 처리 2건을 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엄정한 감사 실시로 행정 책임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관 및 조례를 위반한 사항, 또 졸속으로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사항, 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감사 부서에서는 본 사업의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조례 해석 명확화 및 절차 확립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80조와 제97조 간 해석 충돌에 대해 법제처 유권 해석 의뢰 또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향후 모든 사업 추진 시에는 이사회 의결 및 시장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반드시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능 상실한 건축물, 소위 허러 오간장이라고 짓고 있었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 및 원상 복구 등의 조치를 시정 요구했습니다. 공사비 예산이 무려 10억 원이나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백지화되는 바람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골 구조체가 그대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불법 시공 공격과 건축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했고, 이 교통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특혜 논란, 또 해당 시설물에 대한 원상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생과 소통 기반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도매시장 활성화 정책은 단순히 새로운 유통인을 유입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의 유통인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장 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특위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 추진 지침을 수립할 것까지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사 및 구리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 편성, 시설 설치, 사업자 선정, 시설 운영에 이르는 단계별 표준 절차와 내부 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정관과 조례,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필수 검토 항목으로 제도화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정관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조례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한 법적 타당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은 일단 나가실 때 참고 자료를 복사해서 배부해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 의원들이 정례기간에 대표 발의할 조례와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 의원 발의 안건인데, 첫 번째, 구리시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은철 의원과 저와 권봉수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돌봄과 관련해서 돌봄 통합 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몇 년 됐는데 내년 3월 27일이면 정식으로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7일 이전에 해당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시급해서 저와 정은철 의원님, 권봉수 의원님 3명이 함께 공동 발의해서 구리시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보고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1인 가구가 확산되는 등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정을 감안해서
현재의 분절된 서비스 체계만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회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이 만들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구리시에도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구리시 실적에 맞는 구리형 돌봄통합지원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표준안을 참고하고 의사회라든가 약사회 또 복지 관련 단체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구리형 돌봄통합지원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나가실 때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권봉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했을 때 축하금을 쓸 수 있는 규정을 마련을 했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양정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과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 물품을 자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조례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김용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이것은 우수음식점 재심사 기준을 지금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우수음식점 지정 취소 및 우수음식점의 재신청 기간 제한 대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5가지 의원 발의 조례가 이번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브리핑해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여태까지는 시민 주도의 서울 편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식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의회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안이 상정될 것을 요구하고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여태까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서울시 편입 운동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식으로 집행기관이 의회 의견 청취안을 내는 순간부터는 행정 절차 이행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구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이것이 목적이고요. 추진 이유는 구리시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구리시의 미래 방향인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통해 기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특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대상 지역을 경기도 구리시를 폐기시키고 서울특별시 구리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면적과 행정동과 세출 규모와 공무원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명칭만 경기도 구리시에서 서울특별시 구리구로 바꾸는 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구청 설치 예상지도 현 구리시청 소재지로 할 것이며 구청 명칭은 서울특별시 구리구청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안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관할구역 변경을 찬성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상생발전을 도모시키겠다. 두 번째, 선진행정과 도시기관의 융합을 통한 구리시의 지속발전을 추진하겠다. 세 번째, 서울 인근 도시와의 연계 발전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겠다. 네 번째, 유휴 개발 용지 활용을 통한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관할구역 변경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우려, 집행기관에서 보낸 의견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뭐 기타 뭐 인건비, 청사비, 시설 경비, 경상비는 뭐 서울시로 가더라도 전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주례회의 보고할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질의한 내용만 그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구리시 여론조사 결과 구리시민 약 67%가 서울 편입을 찬성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론조사를 한 주체와 조사 방식, 표본의 규모, 신뢰도는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관할 구역 변경이 된다면 구리구가 되는 건데 이런 변경이 행정의 혼선, 재정 불균형의 우려가 있는데 사전에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이 의견 청취 왜 하는 것이냐, 지혜치 이전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다른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절차가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한 행정 절차로 보여질 것 같은 우려가 없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공식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들을 겪으면 그동안 얘기됐던 시민 자발적, 시민 주도적 추진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이 들어오면서부터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경기도가 그걸 이유로 경기도에서 예전에 2025년 2월 22일 날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브리핑한 내용은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계속 추진하는 한은 지혜치 구리 이전 절차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했거든요. 이것과 배치가 되니까 만약에 이것은 의견 청취를 의회로 보낸 순간 행정 절차로 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행정 절차를 계속 추진한다면 지혜치 이전 추진이 계속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 시간을 들여서 구리시가 서울되었을 때 장점만 용역을 했는데 반대되는 용역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서울시로 갔을 경우에 구리시가 어떤 불이익 또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한 경기도와 서울시 간 구역 변경 계획안을 시장 방침 결재 서류 첨부 서류인 기본 계획 제출을 바란다는 무슨 얘기냐면요. 광역 시도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행정 절차에는 사실은 구리시 의회에도 의견 청취를 해야 되지만 경기도 의회와 서울시 의회에도 의견 청취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행정 절차상. 그러한 절차를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제가 브리핑할 내용들을 다 말씀드린 것이고요. 혹시 네 가지 브리핑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며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경제 고용 기자입니다. 지금 서울 이전, 구리시 서울 이전의 민간 주도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다가 저희 집행부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 해서 그 의견을 우리 시의회에다가 그 집행부에서 논의해달라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맞았는데 맞습니까? 그런 내용은? 예, 이것을 아직도 집행기관에서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하시는데 그 광역시도관 행정구역 개편 절차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 행정 절차상에 나와 있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인식이고요. 그렇다면 행정 절차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의회 의원들의 다수의 의견입니다.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아직까지는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견 청취안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도 유권 해석을 받아볼 생각인데요. 어쨌든 간에 광역시도가 행정구역 개편 절차도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정 절차의 연속선상에서 행정 절차 이행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사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냐라고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아직은 행정 절차는 아닌데 의견만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니까 이번에 상정될 예정이고 상정되게 된다면 이것은 행정 절차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정도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네. 이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시로 이전하는 거에 있어서 아직 확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지금 결정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구리시로 하려던 모든 사업이 스톱이 되고 만약에 그 시간이 길게 가고 안 된다고 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구리시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의회 입장이고요. 네. 지혜치 이전이 구리시의 미래 성장 능력을 키우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수치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5년 2월 21일 날 고영희 경제부지사가 브리핑한 날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고영희 부지사께서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2026년까지 GH 본사를 구리시에 신축을 완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장을 포함한 핵심 인력 100명을 구리시에 상주할 수 있도록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우선 입주시킬 예정이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필요하시다면 언론 여러분들께서 경기도와 직접 확인 절차를 거쳐서 취재를 거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가 서울 편입 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지금 행정 절차를 중단하고 있습니다라고 일문일답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아마 이렇게 의견 청취안을 구리시 의회로 보내는 순간 경기도에서는 조금 더 GH 이전과 관련해서 좀 더 냉담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그렇다면 구리시가 적극적으로 정말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서울시 또는 경기도와의 적극적인 협력, 소통,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기도와의 협의도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경기도는 당연히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경기도와의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가려고 하는 서울시와는 최소한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9차례 정도 실무회의가 지난 1월까지는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따로 서울시의 따로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책임 있는 행정 주체와의 직접적인 협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서울시 측의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리시는 구호로만 서울시 편입을 주장할 뿐 서울시로 편입되려면 최소한 경기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려면 서울시와는 최소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 외에 구체적인 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협력과 소통은 없었던 걸로 저는 확인이 됩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집행기관에 한번 취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국회에서 소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교육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방교육청의 분리 신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태까지는 그 지방교육청 신설과 관련한 게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조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로 구리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군이 합쳐져 있는 교육청을 분리할 수 있는 걸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구리교육청을 분리 신설하고 싶어도 구리가 계속해서 서울 편입을 주장한다면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서울로 가려고 하는 구리시에 구리교육청을 분리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도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우려가 큽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프레시안의 이도영 기자입니다. 네. 저는 그 황산 대형 화로 유통 도매점 출시 관련 네. 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 내용은 애초에 조사위원회가 한두 달 정도로 끝날 거라고 하던 예상과 달리 계속 연장을 해서 7개월 동안 미뤄졌습니다. 그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무 자르듯이 확실하게 이것은 무엇의 위반이다, 이것은 뭐에 대한 잘못이다라는 것들이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아마 조사위원회도 7개월간 기간을 끌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 보고서에는 그러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애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가 농수산물공사인지 강북수산인지조차도 솔직히 아주 흐리멍텅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강북수산을 제외시키고 농수산물공사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조사특별위원회가 뭔가 아니란 애초에 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계속되는 그 증인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여러 차례 이어져 왔었는데 증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계속 상충됩니다. 한쪽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둘 사이의 시각도 완전히 다르고 증언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어느 한쪽 증언에만 그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대한 균등한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현재 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또 하나는 그 가건축물에 대한 판매 장소이냐 보관 장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 법을 해석하는 용례에 따라 상당히 다른 판단 기준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까 의장님께서는 판매를 되게 확대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어떤 창고도 창고에 물건을 보관만 하진 않습니다. 판매는 다른 사무실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물건을 산 그 구매자는 차를 갖고 창고 앞에 가서 물건을 차에 실습니다. 그럼 그것이 판매 행위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물류창고는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물류창고들이 전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확대 적용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보고서에 낸다는 것은 아주 섣부른 판단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애초에 위원회가 틀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조사와 증언에 대해서 그 틀에 꿰어맞 추이를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농수산물공사나 강북수산 쪽에서 판매 수익을 더 높이려는 공공의 선한 의지를 단순히 규정이나 작은 위반으로 트집을 잡아서 선의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의 생각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도환 기자님께서 아주 예리하고 명석한 그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도환 기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해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조사특위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다,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것 맞고요. 두 가지 현안, 그러니까 판매시설이냐 보관시설이냐와 관련해서는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구리시입니다. 그래서 구리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능하면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뜻밖의 구리시 건축과가 이것은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판매시설도 활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공문을 보낸 점은 솔직히 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관련 부서에서 그 시설을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는 보관시설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되는 판매 시설로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건축과에서 공문으로 보낸 공문 내용도 이 시설에서는 어떠한 판매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문제가,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 의회 특위에다가 그 문제 제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농산물 도매시장, 그러니까 농산물 공사와 그 대법인 가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역시 저는 원칙적으로 공사가 풀어냈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초부터 이 문제 인식을 제가 처음에 보고 드릴 때 한 것처럼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은 연간 80만 톤을 판매할 수 있는 쿼터를 가진 규모를 가진 시설로 신축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거의 40만 톤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80만 톤을 팔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개설했지만 그 절반밖에 매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중에서 특히 수산물, 수산시장의 경우는 매출이 해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유통구조가 다변화가 돼서 도매시장에 가지 않고도 물건을 살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있어서 줄어드는 것은 감안하더라도 수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공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사가 대형 화로 유통상을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강북수산이라든가 수협공판장하고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제도적 보완을 해나갔어야 되는데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의사의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회 단 한 번도 상정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볼 때 단순히 도매법인인 강북수산에게 공동 책임을 묻기에는 공사의 책임이 더 큰 게 아니냐 하는 것이 특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판독주시 이상현 기자입니다. 브리핑에 보면은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 내용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와 데이터가 기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의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어서 실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만 파악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가 필요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필요하시다면 그 학교 밖 청소년 실태는 별도 자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북포소경제 최원료 기자입니다. 제가 저희들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의견 청취안 관련해서 어떤 4일날 주례보고 때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이제 답변이 있었는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상정 전이거든요. 상정 전에 이게 행정행위인지 아닌지 벌써 논란을 예상을 이끌어내시는 또 의도가 따로 있으신 건지, 그 다음에 이 지금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의견 청취안을 보낸 거는 이 단일건인데 여기에 답변하신 거는 GH 구리 이전까지 같이 물려 있거든요. 단일건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굳이 GH까지 같이 맞물리시고 여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의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신지 아니면 의회 전체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최월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 잘 이해했고요. 어쨌든 행정 절차로 판단되는 순간 경기도와 협력이 더욱더 요원해질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상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안건으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상정할 것입니다. 하기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다양한 서울시 편입 추진으로 인한 다양한 어떤 다른 상대적으로 연결되는 다른 문제점들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도 의회의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편입 추진으로 인해서 지혜치용사 구리 이전이 중단되거나 백지화될 우려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구리교육청 분리신설도 서울시 추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의회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히 서울시 편입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로 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까지 분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까 앞서 질문하신 데 이어서 가려고 손을 들었고요. 저는 경인이고의 권순정입니다. 행정 절차가 아니라고 시에서 답변하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 신설에 대한 의지를 보도자료로 밝혔었거든요, 시가. 근데 그렇게 된 것과 또 모순되는 서울 편입 의견을 시민들 의견을 이제 의회에다가 묻는 것이 시민들의 서울 편입에 시가 그러니까 행정이 더 깊숙이 개입할지 말지를 의회의 의존에 결정하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편입을 전면에 세우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고 보시는지 의장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주례보고에서 여러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그때 들으셨던 것을 좀 근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례보고에서 이 의회 의견 청취 다음의 스텝을 설명하시던가요? 그 다음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요구했고요. 아마 본회의장에서는 질문 답변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권순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아까 최원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만 의견을 준다면 그 역시도 철학의 기초에서 저는 다른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 본회의 상정 전이라서 저의 입장을 미리 주장하는 것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차단할 우려가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오늘 밝히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의장이기 전에 의원이었을 때, 그냥 평의원이었을 때 제 입장 발표했던 것은 여러 차례 의회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저의 소신은 그랬습니다. 서울시를 불허하는 구리시가 아니라 서울시가 불허하는 구리시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바른 입장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소신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추가하실 분 있으신 분? 네. 예, 경기 노현석 기자입니다. 참조로 지휘지정과 관련해서 당시 경기도 고용부지사 기자회견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질의응답도 좀 드렸었고, 그런데 이 GH 이전과 관련해서는 서울 편입이 먼저 예를 들면 포기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게 그런 단호하게 보였습니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중간에 나온 질문 중에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결국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제 집행부에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나요? 집행부에서? 본회의장에서 지켜보시죠. 주례회의는 원래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자유로운 토론이고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바깥에서 있었던 전반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상정이 되면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이게 의결안이 아니라 청취안이라서 의회 청취안에는 다양한 의견을 그대로 담아서 집행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은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찬성 또는 지지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 어떤 의원님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텐데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그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네.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네, 추가 질문하시면 네, 마지막으로 네, 뉴스플러스 이철영 기자입니다. 네, 이제 서울 편입이 지금 타도로 오른 것 같은데요. 과거 구리시에서 지금 시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구리시에서 남양주시하고 남양주하고 통합 얘기가 나올 때 구리시는 그때 서울시로 편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게시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는 건지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우리와 남양주가 2번 정도 통합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한 번은 남양주 쪽이 부정적이었고 한 번은 구리 쪽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와중에 특정 정치인이 현수막에 현수막 또는 언론을 통해서 나는 남양주하고 통합되느니 차라리 서울 본진구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현수막을 거는 것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정 세력의 합의된 주장이라기보다는 개인 정치인의 주장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저희 잠시만 마이크 드리면서 네, 저 골든타임 조민환 기자입니다. 수산물 유통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어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고 들어왔던 사람과 투자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집행기관이 아니라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팀 결론은 원인 행위 자체가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원상복귀 등 원상복귀도 책임 규명 등을 강력하게 요청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이대로 방치가 되는 것은 새벽 1시부터 도매시장이 활동한다는 걸 감안할 때 어둠 속에 차량들이 이동할 때 상당히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공사 시장 내부 도로에 불법적이고 흉물스러운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지만 앞으로 시와 농산물 공사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흔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련한 자료는 밖에 비치해 있습니다. 브리핑 관련 상세 자료는 뒤편에 비치해 놓았으니 나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